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당권 재장악을 노리고 있는 한동훈이 전권을 갖고 지휘한 지난해 4.10 총선의 경선 후보 선출과 관련해 중요한 의혹이 공개적으로 제기됐습니다. 한동훈은 이미 이른바 당원 게시판 의혹으로 고발된 상태여서 이번에 추가로 제기된 의혹까지 겹치는 등 이재명 정권의 중요한 약점들이 잡혀있어 만에 하나라도 당대표로 다시 선출되더라도 과연 선명한 대여 투쟁이 가능할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는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한동훈 전 대표에게 묻겠다라면서 지난 4.10 총선 당내 경선 후보 선출 여론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나라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습니다. 명 씨는 그러면서 한동훈을 향해 당원들에게 사과하고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당무감사부터 받아라고 촉구했습니다. 명태균 씨의 이 같은 폭로는 한동훈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공천 및 선거지휘를 완전 장악해 참패했던 지난해 4.10 총선 공천 과정에서의 경선 후보 선출 여론조사에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뭔가 심각한 문제나 장난이 있었다는 점을 강력히 시사한 것으로 분석돼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해졌습니다. 명태균 씨는 자신의 폭로에 대한 한동훈의 입장 등을 앞으로 지켜본 뒤 필요하면 4.10 총선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을 추가 폭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 씨는 또 김종인 위원장의 외동딸 결혼 때 구이동 자택에 온 함진 아비가 한동훈이다. 김종인 위원장이 한동훈 비난하지 못하는 이유다라고 밝혀 한동훈과 김종인 사이에도 끈끈한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공개했습니다. 명태균 씨는 한동훈 외에도 홍준표, 이준석, 오세훈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는 말 조심해라, 특검 때 오세훈, 이준석, 홍준표 등등 20-30명 다 때려 잡아 넣어 줄 거라며 국민의힘이고 개혁신당이고 모르면서 나에 대해 떠들지 마라, 건방진 놈들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지금 명태균 씨가 구체적으로 거명한 오세훈, 이준석, 홍준표 이 사람들은 과거 명태균 씨에 의해서 여론조사와 관련돼서 어떤 뭔가 석연치 않은 관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람들입니다. 명태균 씨는 특히 홍준표와 관련해서는 홍준표의 목리 즉 음흉하고 심술궂게 욕심부리는 성질로 보수가 또 망해가는구나라고 의미 있는 일침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 이재명 정권의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민석의 심각한 부패 및 반미 행태와 관련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김민석은 문재인 정권 법무장관으로 지명됐다가 비리 혐의로 물러난 조국보다도 더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대통령인 이재명이 김민석의 국무총리 지명을 철회하거나 김민석 본인이 스스로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는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중진으로 원내대표 등을 지낸 오선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민주당식 윗선과 부패 DNA의 결정체다. 한마디로 조국의 내로남불 위선과 송영길의 불법자금 스캔들을 모두 안고 있는 민주당식 비리의 종합판이다라고 질타했습니다. 나 의원은 김민석 후보자는 지난 2002년 서울시장 출마 시 SK로부터 2억 원을 받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원과 피선거권 10년 박탈이 확정된 바 있다. 그뿐만 아니라 2007년 불법 정치자금 7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벌금 600만 원과 추징금 7억 2천만 원, 피선거권 5년 박탈이 확정되기도 했다면서 그리고 나서 최근 차용을 가장해 불법 정치자금을 또다시 수수했다는 의혹이 계속해 나오고 있다. 한 번의 실수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텐데 3번은 버릇이고 DNA다라고 질타했습니다. 나 의원은 또 더 심각한 것은 그의 반미 DNA다.
1980년대 미 문화원 점거 사건을 배후 조종하며 실형을 산 이력은 반미로 요약되는 그의 정체성을 보여준다. 혈맹의 가치를 부정했던 인물이 어떻게 굳건한 한미동맹의 한 축인 국무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이어서 게다가 국회의원 입법권과 예산으로 자녀에게 특혜 지원한 것도 심각한 문제다. 전과 4범 대통령의 전과 5범 국무총리 후보자라는 최악의 조합, 참 심각한 도덕 불감증이다. 이러니 국민들 사이에서 국정 경험이 아니라 교도소 경력이 스펙이 되는 정권이냐는 냉소와 청송교도소가 이재명 정권의 인맥 요람이 되겠다는 자조와 한탄이 나온 것 아닌가라고 추궁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국무총리는 대통령 유고시 즉시 국군 통수권을 포함한 국정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다. 부패와 반미 DNA로 얼룩진 인물이 탐낼 수 있는 전리품이 아니다라면서 조국이 법무장관이 될 수 없었던 것은 개인 위선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법치와 상식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김민석은 더 큰 문제다. 대한민국 국격을 더는 모독하지 말고 즉각 지명 철회해야 한다.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경원 의원이 지적했듯이 대통령은 전과 4범, 또 그 대통령이란 사람이 첫 국무총리로 지명한 사람은 전과 5범, 참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가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무총리 후보자만 속말로 이렇게 골 때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통과시키고 이재명이 지명한 특검, 3명의 특검도 참으로 골 때리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재명이 특검으로 지명한 조은석, 민중기, 이명현 이 세 사람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보복특검 지명, 특검을 정치 사냥개로 전락시켰다고 질타했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조은석, 민중기, 이명현 세 사람의 특검은 공정한 수사를 위한 인선이 아니라 정치 보복을 노린 정권 맞춤형 배치다라고 질타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내란 수사를 맡게 된 조은석 전 감사위원은 감사원장 탄핵 공백기 동안 민주당과 결탁해 이미 종료된 대통령실 이전 감사를 뒤집으려 시도한 장본인이다. 직권 재심의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임기 하루 전에는 검찰에 추가 수사를 요청하며 정치 감사를 기도했다.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무너뜨린 인물을 특검으로 지명한 것은 이 특검이 오로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보복수단이라는 점을 자인한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 의원은 또 소위 김건희 특검에 지명된 민중기와 관련해서는 김건희 특검에 지명된 민중기 전 법원장은 사법부 좌편향 논란의 정점이었던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최측근으로 이른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의 핵심 인사다. 해병대 특검에 지명된 이명현 전 고검부장 역시 조국 라인의 추천을 받은 인물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드라이브에 깊이 관여한 전력이 있다고 세 사람의 특검의 흑역사를 하나하나 소개했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이들은 특정 정권의 정치적 기조에 깊이 물든 인사들로 공정성과 독립성은 애초부터 기대할 수 없는 최악의 특검 지명이다. 이대로라면 진실규명이 아닌 정치적 음모의 조작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강한 국민적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유 의원은 특히 수사 대상과 정치적 악연이 있는 인사들을 줄줄이 지명한 것은 정권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한 노골적인 정치 공작의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이 정권이 특검을 정치보복의 도구로 삼은 대가는 머지않아 국민의 심판으로 돌아올 것이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사법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린 책임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정권 이후 지금 잇따라 발표되고 있는 고위직 인사들을 보면 참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까 김민석과 관련해서 나경원 의원이 아주 통렬한 질타를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 김민석 같은 경우 자기 재산을 2억 1,500만으로 신고했는데 그 아들은 연간 1억 원가량의 교육비가 드는 미국 대학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김민석도 그렇고 또 임종석도 그렇고 완전 자기들은 전형적인 반미 활동을 해왔는데 어떻게 꼭 자식들은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요.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나라로 왜 안 보내고 꼭 미국으로 보내는지. 그러니까 정말 앞뒤가 안 맞아도 너무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발표되고 있는 각종 고위직의 그 인사 내용들을 보면서 참 이 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을 당선시킨 그 결과가 앞으로 한국인과 대한민국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정말로 걱정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나라 지금 제대로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